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이혼과 이별에 관계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가 도박, 외도, 그리고 폭행,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세 가지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우리가 한 번씩은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결혼 전에 서로가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크게 불거지고 문제화되고 서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왜 그런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미리 결혼 전에 물어보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뭐 상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사랑하니까 서로 헤쳐나가겠지. 사실 현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부딪혔다 하더라도 결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결혼은 나와 그 사람만의 결혼이 아닌 가족과 가족이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가까운 관계가 내 주변에 많아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더더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꼭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도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그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나면 좀 며칠 있어야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좋겠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싸웠을 때 바로 그날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은 사건의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소통 방법이 서로 맞지 않거나 서로 이해를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큰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약속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절대 각방을 쓰지 말자. 또는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화가 풀리고 차분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꺼내놓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성격마다 진짜 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은 가족과 가족, 양가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만 잘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엮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아마도 탑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남자들도 그 처가 식구들 때문에 굉장히 그 멘탈리 피곤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한테 이 결혼 생활에서 당신에게 누가 가장 최우선이냐? 당신의 어머니냐? 아니면 나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효자 남편, 무조건 자기 엄마, 자기 가족에게 충실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남편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우리 이 가정 생활에 누가 가장 최우선 순위이냐, 그거를 한 번 정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나는 우리 엄마가 최우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이제 보나마나 이제 험난하겠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이 아니라 뭐 내 가족이야, 내 친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결혼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여자의 마음을 한 번 정도는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제관념입니다. 두 사람의 경제관념이 얼마나 맞는지 정말 중요해요. 이혼에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고요. 그 감정이 상해서 결국은 이제 회복하지 못할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두 사람이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힘을 합칠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경제적인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다 꺼내놓고 진짜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빚이 있는 것도 그 빚이 어떤 종류의 빚이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 남자가 학자금을 갚기 위한 빚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맨날 술 먹고 노느라고 크레딧 카드 빚이 쌓여 있는 건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만약에 먹고 노느라고 크레딧 카드 빚이 쌓여서 그 빚이 좀 커져 있다라면 아마도 그 빚은 일시적으로 갚아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역시 그 사람은 자기의 씀씀이를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경제관념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미래에 당신의 성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남자가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남자는 결혼 후에 더 게을러지고 더 목표도 없고 더 미래도 없는 능력 없는 남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이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여자분들이 지칠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은 가정을 오래 지키게 하기 힘들고요. 여자들이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정 생활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역시 이혼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섹스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이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은 하는 게 가장 만족스러우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애 때는 그런 관계를 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고 뭐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하겠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섹스에 대한 그 이상이 틀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 잠자리는 진짜 이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맞지 않아서 남편은 원하는데 와이프는 원하지 않고, 또 반대로 와이프는 너무 원하는데 남편은 또 좋아하지 않고, 이런다면 이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이 말문이 서로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서로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인 기대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적 느낌을 어떤지 두 사람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두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초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혼하면 애는 몇 명을 낳을까? 그리고 언제 낳을까?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또는 한쪽은 3명을 원하는데 한쪽은 뭐 1명만 원한다든지, 1명은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데 1명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또 부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애 하나 낳는 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돈과 에너지가 정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가 합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혼도 마찬가지죠. 재혼은 서로가 자기 자식들이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 우리 자녀가 장가가고 시집갈 때 우리는 얼마만큼 서로가 도움을 줄 거냐, 아니면 각자 자식은 각자가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상대의 자식을 같이 케어해서 살아야 될 경우에 언제까지, 몇 살까지 데리고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히 재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따지면서 그 재혼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음식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면 와이프는 뭐를 하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자들이 결혼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거기다가 독박 육아, 독박 살림까지 하게 되면 결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여자는 없습니다. 감정이 이제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서로가 분담을 제대로 처음부터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 한쪽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한쪽만 즐겁고 한쪽은 괴롭고 그런 결혼 생활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8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결혼만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은 그야말로 현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편했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의무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고, 갑자기 변화된 그런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남자분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잘 맞아줬으면 좋겠어. 또는 남자가 나는 당신이 나를 정말 인정하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여자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일주일에 몇 번은 집에 꼭 일찍 와서 나랑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번은 나한테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서로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리기 위한,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서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지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서로 하자라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아마도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골프를 좋아해서 맨날 자기 혼자만 골프를 치러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각자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두 사람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은 무엇이냐. 만약에 두 사람이 취미가 달라서 따로따로 자기의 여가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어떤 시간적인 조율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여가 활동을 즐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취향이나 취미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고, 또 그걸 같이 할 수 있을 때 또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둘이서 그렇게 좋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과 또 경제적인 배분을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이 만약에 바람을 피면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말. 또는 남편이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살이 찌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싫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최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수를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면 그만큼 마음에 긴장감이 팽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결혼이라는 거를 통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10가지를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예전에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도 그런 걸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혼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미리 서로 얘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감정만 격해지고 화가 나고 싸우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서로 각자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진 가정에서 아이들은 또 무슨 죄가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도 물어보지 못했지만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물어봤을 때 상대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갑자기 이별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그때 부딪혀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가 힘이 돼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연애 감정일 때 이렇게 서로가 한번 마음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두 사람은 충분히 잘 살아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또 행복한 재혼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